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어제 올려드린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 토토 승무패 1회차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개차반의 결과들이 우후죽순 나오면서 7억 3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 역시 마피아 리그인 세리에 리그 경기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회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한 경기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축구 토토 승무패 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쭉 말씀을 드릴 거고 14경기 중에 5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공유 드린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결과가 나오면 달리는 댓글 중에 "이 경기 최종 픽은 틀렸는데 영상에서 분석 내용 얘기할 때는 되게 자신 있게 말하네." 뭐 이런 식으로 비꼬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제가 선택한 픽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승이고 저렇게 되면 무승부고 이렇게 저렇게 되면 패인데 저는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말해버리면 구독자분들이 들으실 때 "아니 그래서 뭘 선택하라는 거야?" 라는 거밖에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거면 승무패로 지워버리는 게 제 스타일이죠. 그리고 저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결과 복귀를 하게 될 때도 제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하면서 뭔가 핑계를 댈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 최종 픽이 항상 하나밖에 없고 저도 최종 픽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한 장만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픽에 대해서는 맞든 틀리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제 스타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7억 3천만 원이 2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최대한 듣기 편하고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사스올로. 자, 피오렌티나가 지난 경기에서 AC 몬차와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이변 결과를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슈팅 숫자도 AC 몬차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선발 라인업 자체가 주전 공격 자원인 루카요비치, 쿠아메, 주전 중원 자원인 암라베트, 보나벤추라 같은 선수들을 후반전 약 20분 정도 남겨놓고 교체 투입을 시켰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이 선발 출전하게 된다면 충분히 사스올로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올로는 지난 삼프도리아와의 경기에서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개난사를 하면서 1대2로 패배를 했고 참담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기록한 한 골도 베라르디 선수의 페널티킥 골이었죠. 이런 상황에 사스올로는 원정 경기일 때 홈보다 득점력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수준에 실점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딱히 이변의 결과가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입니다. 패턴적으로 사스올로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의 이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다른 패턴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1번 경기에서 3회 연속으로 무승부의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다라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 경기력대로 피오렌티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자, 일단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에서부터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죠. 유벤투스가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홈에서는 단 한 번도 무승부도 없이 모두 승리를 기록을 했었고 이번 시즌 기록 또한 홈에서는 8경기에서 20골로 리그 2위, 실점 부분도 8경기에서 3실점으로 세리에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크레모네 원정에서 개똥줄 승으로 토쟁이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원정에서 모이스킨 선수나 키에사, 라비오 같은 주전 자원들을 후반전에 교체 투입시켰다라는 점이 크다고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는 모두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디마리아 선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홈에서 충분히 우디네세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디네세로서는 공격 자원의 데올로페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큰 손실로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베토 선수가 출전하겠지만
요새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골 결정력은 극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우도지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유벤투스에는 키에사, 다닐루 선수가 우측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벤투스의 단통승 선택을 했고 혹시라도 이 경기를 이변 잡아가실 분들은 승무 투픽으로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로는 22년 승무패 1회차부터 3번 경기에서 3연속 역배 결과는 없었는데 현재 2연속 역배 결과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역배 결과는 없다라는 패턴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경기 마요르카 대 바야돌리. 자, 일단 마요르카 경기는 정말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냐? 바로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요르카 팀은 굉장히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선수 두 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이고 사실상 마요르카는 뻥축구 스타일로 볼 수가 있죠. 선수비 후에 최전방에서 무리키가 뻥 찾은 볼을 받아주고 패스를 내주거나 공격적으로는 대갈박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뻥 차주는 볼이 제대로 날라와야 되는데 이강인이 주는 볼이 아니면 죄다 개차반이라 여기저기 흐르는 볼 잡으러 이강인만 똥 빠지게 뛰어다닙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일단 컵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대갈박 장인 무리키 선수의 활약으로 0대2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탔고 바이올리드의 경우는 컵 경기를 패배를 했고 컵 경기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세르지오 레온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에 마무리를 지을 선수가 없다. 오스카 플라노 선수가 있긴 하지만 골 넣는 거 본 지 오래됐다.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하비 산체스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 에스쿠데로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가뜩이나 골은 더럽게 못 넣고 실점은 2배 가까이 많아지는 바이올리드가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요르카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면 뻥뻥 차주는 게 무리키 대갈박으로 잘 가는 거고 컨디션이 나쁘면 지난 헤타페와의 경기처럼 상대편 수비한테 패스해주는 힘 빠지는 롱 패스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요르카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AC 몬차 대 인테르. 자, 사실상 이 경기의 경우는 AC 몬차가 피오렌티나와 무승부를 하면서 이변의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인터밀란을 상대로 이변을 낸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밀란의 선발 자원들 중에서 딱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선수도 없고 지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기세가 좋기 때문에 AC 몬차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패턴적으로도 AC 몬차의 경우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볼 때 승패로 갈리는 패턴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경기력이 우위에 있는 인테르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C 몬차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에스파뇰 대 지로나. 우선 에스파뇰은 컵 경기에서 RC 셀타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르데르 선수가 연장전에서 골을 기록을 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여기에 소우자 선수는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주전 자원이 2명이나 빠지게 되는 에스파뇰입니다. 상대팀 지로나 역시 주전 중원 자원인 오리올 로메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되는 점은 손실로 보이지만 에스파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손실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맞대결 전적에서 지로나가 에스파뇰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골잡이 호셀루 선수와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온 브레스웨이트 선수도 공격 자원으로 있는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지로나를 상대로 최소한 무승부 정도는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에스파뇰은 홈에서 1승밖에 없고 지로나는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개차반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 각 나오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에스파뇰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자, 9번 경기 스페치아 대 US 레체. 우선 스페치아의 경우 홈에서 은발라운졸라 선수의 골 결정력이 졸라게 좋습니다. 아탈란타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은발라운졸라 선수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첫 번째 골도 은발라운졸라 선수의 컷백을 기아시 선수가 밀어넣는 선제골이었고 두 번째 골은 완벽하게 아탈란타의 수비 라인 뒷공간을 깨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냈고 골까지 결정 짓는 모습을 보여준 은발라 은졸라 선수였습니다. US 레체가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스페치아의 은발라 은졸라 선수가 레체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훌만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레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손실로 보여집니다. 다만 스페치아의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난 경기에서 처음 출전한 페타르조브코 선수가 골키퍼로서 처음 출전해서 그런지 조금 삐리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선방 능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체의 승까지는 보지는 못하겠고 스페치아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삼프도리 대 나폴리. 자, 이 경기는 사실상 많은 말 필요 없이 삼프도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수비 핵심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딱히 결정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의 나폴리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지난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도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삼프도리를 상대로 압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패턴적으로도 삼프도리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사스올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는 없다 패턴이고, 나폴리는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인터밀란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양팀 패턴 모두 삼프도리의 승은 없다라고 나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김민재 선수도 응원할 겸 딱히 이 경기 이변이 보이지 않아서 삼프도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세비야 대 헤타페. 일단 이 경기는 세비야의 수비 주전 자원들이 결장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단 1승도 없는 세비야로 결정적으로 골이 너무나도 안 터지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그나마 직전 컵 경기에서 이번 시즌 골이 더럽게 안 터지는 엔네시리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라멜라 선수 또한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좀 폼이 올라오고 있는 세비야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점으로 볼 때 상대 전적에서 6연승을 기록 중인 세비야가 헤타페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홈에서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비야의 수비 자원들이 결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헤타페의 위날 선수의 한 방도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세비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자, 일단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오사수나전에서 저지른 파울과 심판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징계 2경기가 추가돼서 3경기를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주축 수비 자원인 조르디 알바 선수도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주축 공격 자원인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이 모두 건재한 AT 마드리드가 충분히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AT 마드리드의 승리 투표율이 2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구 토토 승무패 특성상 이렇게 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팀이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받을 때 결과로 뜰 수 있는 확률도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4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없다 패턴을 적용을 해서 저는 이 경기 AT 마드리드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분석해서 구매하는 최종 픽일 뿐 정답지가 아니니까 자신만의 분석을 기본 축으로 세우시고 제가 드린 픽 중에서 이건 괜찮다 싶은 픽을 골라가셔서 추가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리는 TV 가족분들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